오송 2산업단지의 동양 파라곤 센트럴시티가 2021년 5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됩니다. 오송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송역 북쪽 방향으로는 오송 1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 방향으로는 2산업단지가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기업들과 일부 아파트단지, 상가주택 그리고 상업용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이 부분이 경부고속도로 청주 인터체인지입니다. 2021년 7월에는 청주시 흥덕구청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주 IC 쪽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리를 지나면 세종시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나옵니다. 2020년 KDI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산업단지의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충북선은 동쪽 방향으로 연결되어 흥덕구청 북쪽을 지나서 청주공항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오송역 승객 출입구는 충북선 남쪽 방향의 이 부분입니다. 오송역을 좌우로 끼고 오송역세권 개발이 이 부분에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조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송의 입지 여건을 보겠습니다. 오송은 세종시와 청주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KTX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가 되는 역입니다. 서울부터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경부선 철도에 충북선 지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이 라인은 KTX입니다. 화면 좌측에 이 라인은 경부선입니다. 기존의 경부선으로부터 충북선 지선을 연결해서 오송을 지나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지나 청주공항으로 연결됩니다. 오송 산단으로부터 청주국제공항까지는 직선거리 약 17km 거리입니다. 고속도로로서는 경부고속도로 청주 IC,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오송 1산단 남측의 삼각형 모양의 이 부지에는 오송 컴팩스 센터가 들어옵니다. 컴팩스 센터에서는 기업 박람회, 설명회 등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와 비즈니스 호텔, 대형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송 산단의 딜레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후보지 1순위가 오송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오송이 행정수도로 결정됐다면 오송은 행정수도의 관문역이자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최상의 분기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신에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 시밀러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오송이 아닌 인천 송도에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오송과 유치 경쟁을 벌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3공장 4공장과 셀트리온 4공장이 인천 송도에 시설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오송의 바이오 메카 위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 등 세종시의 관문 역할에 대한 세종시와 충남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시와 청주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 오송의 지역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송의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외삼역을 연장해서 세종정부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 IC, 가경동, 상당공원, 율량동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도시간 광역철도 구상입니다. 세종 도심을 지나는 세종시 구간과 청주 가경동부터 상당공원, 율량동 등 청주 도심 구간은 지하로 철도를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운행되는 철도는 시속 50에서 70km 안팎의 중형 전철입니다. 대전, 세종, 청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지하철은 세종 관문 역할에 대한 비판 등 오송 산업단지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청주나 충북의 입장에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세종시와 대전시 모두가 협조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송 2산업단지의 드론 사진입니다. 우측의 이 부분이 오송 역사입니다. 북측의 이 부분은 오송 1산단입니다. 이 부분은 연제 저수지, 이 부분에는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 자리이나 현재 빈 공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오송역 KTX 차량 기지입니다. 5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동양 파라곤 센트럴 시티의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대광 로제비앙 1차 민간 임대 아파트의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오송 2산단의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이 부분이 동양 파라곤 1차의 위치입니다.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B1블록과 B2블록은 지구 단위 계획상 고밀 주거단지입니다.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파라곤 2차 자리인 B03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자리들은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중밀도 아파트 단지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B07 지역은 서한 이다움 아파트 예정지입니다. B07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상 85제곱미터 초과의 아파트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보라색 부분은 기업체들이 들어올 생산시설 용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양 파라곤 1차 아파트의 위치입니다. 북쪽 방향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복합 스포츠센터, 근린공원의 위치입니다. 분홍색 이 부분은 업무시설 용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용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부분은 상업용지입니다. 동양 파라곤 1차와 대광 로제비앙 1차 사이에도 상업용지가 있고 북동쪽 방향으로 1산단 경계 부분에도 매우 큰 규모의 상업용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빗금쳐진 이 부분은 4층 이하의 근린상가 건물들 위치입니다. 노란색 부분들은 4층 이하의 상가주택 자리입니다. 오송 2산단의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분양하는 동양 파라곤 센트럴시티 위치입니다. 오송의 1산단과 2산단의 아파트 입주 현황 및 향후 분양 예정 현황입니다. 1산단의 아파트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되어 모두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산단의 아파트의 특징은 휴먼시아 1단지 국민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84제곱미터 이상의 중형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2산단을 보면 6블록의 동아 라이크텐 아파트가 4년 민간 임대로서 2020년 5월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블록에는 대광 로제비앙 1차 아파트가 8년 민간 임대로서 2020년 8월에 69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임차인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2블록에는 21년 5월 28일에 동양 파라곤 1차 센트럴 시티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총 세대수는 2415세대이고 59타입 단일 평형입니다. 3블록의 동양 파라곤 2차와 4블록의 동양 파라곤 3차, 5블록의 제일풍경채는 향후에 분양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8블록에는 대광 로제비앙 2차가 8년 민간 임대로서 84타입 단일 평수로 2021년 6월 중순경에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1618세대입니다. 역세권 위치에는 2094세대 규모의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2020년 6월에 조합원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동양 파라곤 센트럴시티의 조감도입니다. 단지 개요를 보겠습니다. 전세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5층까지 19개 동 총 2415세대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면적은 32,238평, 주차 대수는 3,275대, 세대당 1.3대입니다. 지하 주차장 이외에 지상 주차장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정문의 위치입니다.
동배치는 지그재그 방향으로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19동까지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이외에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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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입니다. 단지 배치도에서 연두색이 A타입, 파란색이 B타입, 노란색이 C타입, 보라색이 D타입입니다. 대부분의 동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순으로 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동의 경우만 D타입, C타입, B타입, A타입의 순으로 호별 배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북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정북방향입니다. 따라서 A타입과 B타입은 동향이고 C타입과 D타입은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5구 A타입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5구 A타입은 총 452세대가 공급됩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정면에 침실 2가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 안방, 드레스룸, 안방 욕실, 공동 욕실입니다. 현관의 우측으로는 침실 3, 거실이 있습니다. 침실 3의 벽은 가변형으로 거실을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발코니 2, 냉장고 자리, 팬트리 공간입니다. 5구 B타입입니다. 현관, 신발장, 침실 3, 공동욕실, 거실입니다. 침실 2는 가변형 벽체로서 거실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1, 침실 1, 드레스룸, 안방 욕실, 알파룸입니다. 알파룸은 안방 및 드레스룸과 연결되어 있으며 알파룸을 통해서 주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싱크대, 조리기구, 발코니 2입니다. 5구 B타입의 공급 세대수는 622세대입니다. 5구 C타입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신발장, 침실 2, 공동욕실, 거실, 안방, 안방 발코니, 드레스룸, 안방 욕실입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조리기구, 싱크대, 발코니 2입니다. 주방 벽면 옆으로는 침실 3이 있습니다. 5구 C타입의 공급 세대수는 890세대로서 가장 공급이 많습니다. 5구 D타입은 5구 C타입을 좌우로 바꿔놓은 듯한 구조입니다. 451세대가 공급됩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신발장, 침실 2, 공동욕실, 거실, 안방, 안방 발코니, 대피공간, 드레스룸, 안방 욕실입니다. 주방, 냉장고 자리, 아일랜드 식탁, 조리기구, 싱크대, 주방 발코니입니다. 주방 벽을 경계로 침실 3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업단지에는 실거래된 아파트 사례가 없기 때문에 5송 1산단의 전용면적 84타입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송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의 실거래 사례입니다. 건축연도는 2009년 5월달에 84타입 10층이 4억 3천만원, 5층이 4억 2천만원, 4월달에는 12층이 4억 3천, 9층이 4억 2,500에 거래되었습니다. 5송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건축연도는 2010년입니다. 5월달에 84타입 27층이 5억 3천, 4월달에 25층이 4억 4천, 20층이 4억 8천, 18층이 4억 4천 5백에 거래되었습니다.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건축연도는 2010년, 4월달에 10층이 4억 2천, 3월달에 8층이 5억 8천, 6층이 5억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대원 칸타빌을 보겠습니다. 건축연도는 2011년입니다. 4월달에 10층이 4억 5,500, 3월달에 13층이 4억 9,500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3억 8,900에 거래 신고되었던 1층 아파트는 계약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동양 파라곤 1차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입니다.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특별공급에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이 25%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외의 특별공급으로서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공이 있습니다.
각 주택 타입별 유형별 공급 세대수입니다. 5구 A타입은 총 452세대입니다. 청주 인근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총 공급 물량의 25%를 우선 배정합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법정 비율에 따라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 세대수가 정해집니다. 5구 A타입의 일반 공급 물량은 142세대, 5구 B타입의 일반 공급 물량은 195세대, 5구 C타입의 일반 공급은 280세대, 5구 D타입의 일반 공급은 142세대입니다. 총 2415세대 중에서 일반 공급 물량은 759세대이고 특별 공급 물량은 1656세대입니다.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 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각 주택 타입별로 공급 물량의 25%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청주 및 해당 산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안됩니다. 오송 산단,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단, 청주 일반 산단, 오창 과학단지, 오창 3산단, 옥산 일반 산단, 내수 농공단지, 현도 지방산단, 현도 농공단지,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해와 기타, 즉 지역 거주 요건을 보겠습니다. 당해 지역으로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5월 28일 기준으로 청주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청주 지역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들은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은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파라곤 1차는 특별공급 청약을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셋째 날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청주지역 1년 이상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 1순위 신청을 받습니다. 넷째 날에는 청주지역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타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와 기타 모두 합쳐서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파라곤 1차의 청약 전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공급 신청이 미달되어 일반 공급으로 물량이 이월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공급 청약이 1순위 당해 마감인지 1순위 기타 마감인지 1순위 당해 기타가 미달되어 2순위 청약 신청까지 진행될 것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해서 줍줍 물량으로 이월될 것인가입니다. 동일 세대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각각 한 개씩 총 2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복 청약을 할 때 동일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일 세대에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같은 사람이 청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신청자가 다르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파라곤 1차 특별공급 청약 전략을 보겠습니다. 청약을 할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특공 2자녀 이상의 경우 파라곤 1차를 패스하고 2차와 3차를 노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파라곤 2차와 3차는 분양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 파라곤 2차와 3차에서는 5구 타입 이외에 7사와 8사 타입도 있습니다. 파라곤 1차의 공급 물량이 2415세대나 됩니다. 따라서 당해 신혼 2자녀 이상은 무경쟁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 신혼 1자녀는 당첨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유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 1순위 미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특공 2순위인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 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신혼특공보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경쟁이 있더라도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관 추천이나 다자녀, 노부모 부양은 일부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 타입별로
다른 유형의 특공에서 미달이 발생할 시 추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가 발생할 때 동일주택형을 신청한 다른 유형의 특공 낙첨자들을 모두 합친 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파라곤 1차의 59A 타입의 총 공급 세대수는 452세대입니다. 452세대 중에서 25%인 113세대는 산단 근로자 몫입니다. 나머지 물량을 특별공급 각 유형의 법정 비율대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산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 배정 물량은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관 추천 34명 중에서 16명 지원, 신혼부부 당해 80명, 기타 20명, 다자녀 3명, 생애 최초 당해와 기타 합쳐서 57명, 노부모 부양 4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서 당해와 기타를 합쳐 32명이 낙첨을 했습니다. 생애 최초에서는 6명이 낙첨을 했습니다. 총 38명의 낙첨자가 생겼습니다. 기관 추천에서 18개의 자녀 물량이 생겼고 다자녀에서 31개의 자녀 물량이 생겼습니다. 노부모 부양에서 6개의 자녀 물량이 있습니다. 자녀 물량을 모두 합치면 55개입니다. 55개의 물량은 59A 타입을 신청한 특별공급 낙첨자들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에서 낙첨한 38명 전원이 무경쟁으로 당첨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자녀 물량 17개는 59A 타입 일반 공급 물량으로 2월됩니다. 파라곤 1차 일반 공급 청약 전략 중에서 당해 1순위 청약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송 1산단의 아파트들은 건축 연수가 모두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두 84 타입 이상입니다. 파라곤 1차는 전 세대가 59 타입, 따라서 1산단에서 파라곤 1차로 갈아타기 수요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청주시 내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 40점 이상의 고가점자는 5송 파라곤 1차를 별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가점 40점 이상이면 청주 시내 권역의 웬만한 아파트 59 타입 당첨 권이기 때문이다. 청주지역 30점대 이하의 저가점자는 청주지역 인기단지 가점제 당첨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가점 30점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가점제로 신축 아파트 당첨을 노린다면 파라곤 1차에 청약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가점제로 청약 신청할 수 없고 추첨제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 서약을 한 1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의 25%에 대해서 가점제 탈락자, 즉 무주택 세대주 탈락자들과 합쳐져서 추첨으로 당첨의 기회를 갖습니다.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는 그 전 단계에서 2월될 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당첨 기회를 갖습니다. 1주택자로서 처분 서약을 해서 당첨된 사람은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순위 미달인 경우는 처분서약을 한 1주택자이든 처분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이든 전원이 당첨됩니다. 처분서약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곤 1차 일반 공급 기타 1순위 청약 전략을 보겠습니다. 당해 100% 우선 공급 제도이므로 당해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만 기타 신청자, 즉 청주지역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당첨 기회가 제공된다. 5구 단일 타입이라는 점과 5송 산다는 청주와 세종에서 각각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인근 지역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5송 2산다는 투자를 꺼리는 사람도 많다는 점에서 당해 미달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해 1순위 청약 신청 결과를 보고 기타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당해 1순위 미달이 되면 기타 1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기타 1순위에서도 미달이 발생하면 당해와 기타를 모두 합쳐서 2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파라곤 1차 일반 공급 당해 기타 2순위 청약 전략을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주택 이상인 사람도 2순위로는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고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5송의 신축 아파트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은 1순위 마감 여부를 지켜본 후에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 1순위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가진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해야 되고 1주택자는 추첨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1주택자가 추첨제로 청약 신청을 할 때 처분서약을 할지 말지를 청약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고 2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로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가입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거주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주지역 거주자들의 경우는 예치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서울지역이나 부산지역 거주자가 기타 지역으로 청약 신청을 할 때는 300만원, 부산광역시 이외의 기타 광역시 거주자가 1순위 청약을 하려면 25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청약 제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순위 청약 제한, 특별공급 청약 제한, 1순위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청약 제한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할 때는 청약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세대원 모두가 청약 제한 사항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청약 신청자가 속한 세대원 모두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점제 물량은 주택 타입별 공급 물량의 75%입니다. 가점제 신청자들 중에서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당첨 컷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추첨제 물량은 주택 타입별 공급 물량의 25%입니다.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다시 한번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추첨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추첨 주택수의 75%는 가점제에서 탈락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추첨 주택수의 나머지 25%는 전 단계에서 탈락한 무주택 세대주와 처분 서약을 한 1주택 세대주들을 모두 합쳐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남은 주택은 처분 서약하지 않은 1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됩니다. 1순위 마감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구 A타입의 일반 공급 배정 물량은 142개입니다. 142개의 물량은 당해 지역에 100% 우선 공급됩니다. 142개의 물량 중에서 75%인 107개는 가점제 물량입니다. 추첨제 물량은 25%인 35개입니다. 당해 지역 가점제로 청약 신청을 한 무주택 세대주가 6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당해 지역 처분 서약을 한 1주택자 신청자가 20명,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 신청자가 10명입니다. 기타 지역 가점제로 청약 신청을 한 무주택 세대주가 40명, 기타 지역 추첨제로 청약 신청을 한 처분 서약을 한 1주택 세대주 20명, 처분 서약하지 않은 1주택 세대주 10명입니다. 당첨자 수를 보겠습니다. 가점제 물량은 107개인데 가점제 청약 신청자가 60명입니다. 따라서 60명은 전원이 당첨되었습니다. 107개에서 60을 빼면 47입니다. 47개의 물량은 추첨제 물량에 합쳐집니다. 합치면 83입니다. 처분 서약을 한 1주택 세대주 20명,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 세대주 10명 모두 당첨됩니다. 53개의 잔여 물량이 남았습니다.
53개의 잔여 물량은 기타 지역으로 이월됩니다. 53개의 75%인 40개의 물량은 기타 지역 가점제에 할당되고 13개의 물량은 추첨제에 할당됩니다. 기타 지역 가점제 신청자는 40명입니다. 가점제에 할당된 물량이 40개이고 기타 지역 가점제 신청자도 40명입니다. 따라서 40명 전원이 당첨됩니다. 추첨제 물량은 13개입니다. 기타 지역 추첨제에 신청한 처분 서약을 한 1주택자들은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13명이 당첨됩니다. 따라서 7명은 탈락입니다.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나 2순위 신청자들에게는 물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 낙첨입니다. 인기 지역의 경우는 청약 1순위에서 모두 마감이 되기 때문에 2순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8학원 1차의 경우는 1순위 미달의 경우에 대비하여 청약 2순위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2순위에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1주택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모두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에는 한 달이라도 가입만 했으면 됩니다. 청약 2순위도 당해와 기타로 나누어집니다. 청주시 1년 이상 거주자는 2순위 당해로 신청을 해야 되고 청주지역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전국 거주자는 2순위 기타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2순위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청약 2순위에서도 당해 100% 지역 우선 공급 제도가 실시됩니다. 2순위 당해 미달 시 기타 지역의 물량이 할당됩니다. 2순위에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가점 점수 순서도 아니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방식도 아닙니다.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며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 이상자 차별 없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 선발합니다. 당첨자 제한사항을 보겠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국의 모든 분양되는 아파트에 10년 동안 1순위든 2순위든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송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 후에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 시에 전세를 놓아서 중도금을 상환하거나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금 계획을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10%입니다. 이해 분할 납부 조건입니다. 중도금은 50%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50% 가능합니다. 잔금은 40%입니다.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비, 취등록세, 중도금, 후불제 이자 등은 별도입니다. 중도금 대출 시에는 준공 이후에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서약을 은행과 해야 됩니다. 중도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전입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전입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별도의 벌금이나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약할 때 처분 서약을 한 1주택자의 6개월 이내 처분 의무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